안녕하세요. 전라도 회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쁜 일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일 많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지금 부정선거 관련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문영배가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문영배 재판관의 정체가 바로 선관위원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형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현직 정치인을 포함해 입 후보 애정자 스스로가 선거법을 준수해 올바른 선거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기사가 2011년도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형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경남 쪽에서 일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바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관 문형배가 과거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냐,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본인의 SNS에서 쓴 겁니다. 문형배 사진도 똑같죠. 2010년 5월 16일 날에 작성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댓글을 주고받았는데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법 연구회도 사조직이라 문제가 심각한데 법원이 재판관이 임의로 사조직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불법인데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완전 극자빠림을 스스로 증명한 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문형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담론까지 신용복 교수 책은 거의 읽은 것 같은데 돌아가셨구나.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 일어난다. 변방? 단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그분 말씀에 공감했다. 영면하시기를 빈다. 이렇게 2016년 1월 16일 날 오전 9시 30분 오전에 작성한 겁니다. 신용복 교수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 이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간첩 이력으로 정말 복잡한 사람이죠. 끝까지 전향을 안 해서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의 책을 다 읽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변방에서 진주나 경남이나 이렇게 부산권에서 변화와 창조를 일으키고 싶답니다.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는 갖지 말랍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나라의 정권 변방에서 열심히 좌파운동을 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중심부에 대해 컴플렉스는 갖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함께 싸워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신용복이 누구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한국의 좌파 사상의 신봉가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보시면 이 사람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력이 있고 통일혁명당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간단합니다. 통일혁명당은 지도 이념을 명확히 내걸었으며 노동계급의 전위당임을 자처했다. 통혁당의 지도 이념은 주체사상이며 최고의 목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두고 있다. 당 강령은 당면의 최고 목표는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부패한 방봉공적 사회제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 제도 수립, 민족 재통일 성취로 요정되어 있다.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기 위에 있는 지도 이념 주체사상은 북한의 주체사상, 바로 김일성주의를 말하는 거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두고 있다. 이 말은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예요. 원래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정말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냥 물건 다루듯이 하는 이유가 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도 신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김일성은 송환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이 송환을 요구한 남한내 수감 간첩자 명단에 신용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만큼 신용복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아니, 신용복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필두였을 것이다.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신용복은 통역당 사건으로 인해 최고 지도부가 처형되었습니다. 전부 다 처형되고 혼자 남은 거예요. 20년을 선고받아 20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 중 통역당 최고위급 인물이었던 거죠. 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약 그 당시 베트남 정권과 중국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신용복 씨는 아마 북한에서 여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김일성이 교환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용복 씨를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책을 모두 다 읽었겠죠. 신용복 교수 책은 거의 읽었습니다. 그만큼 문영배,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또한 공산주의자 또는 김일성주의자, 그가 자신 입으로 커밍아웃을 안 했을 뿐이지 이런 내용을 본다면 누구라도 이 사람 진짜 공산주의자구나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제가 신용복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다른 분들처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통했습니다. 글이 어찌나 맑고 향기로운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선생님의 서예 작품을 보게 되고 또 직접 뵙고 말씀도 듣게 되었는데 늘 똑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참여정부 때 신용복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신용복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용복 선생은 잘 보셨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영배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같은 지독한 좌빨이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공산주의자였으니까 임명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김일성주의자라니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런 망상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문장이 지금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한편 문영배 재판관, 이재명과 진보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다.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 문영배에게 자격 없다, 꺼져라. 지금 이렇게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했죠. 자신의 메시지에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간첩 같은 발언이 아닌가요? 동포의 때문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에 정말 많은 원조를 한 것 같은데 더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 한국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문영배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USB를 넘긴 거겠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어렵다면 우선 남용되는 조항이라도 만들자 그거 같네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문영배입니다. 이는 정면적으로 헌법과 위배되는 발상인데 아니 이런 자가 대한민국 재판관이라니 놀랍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미동맹을 없애고 또 한중동맹을 맺고 미군을 철수하고 간첩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과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앞으로 미래에는 인간이 재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판사 성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바뀐다면 그게 법입니까? 똥입니까? 그래서 AI로 판사로 빨리 바꿔야 한다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뇌물이고 청탁이고 깨끗하게 법대로만 판결하는 그런 재판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주의자일지도 모르는 자가 재판관에 앉아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